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나무에 열매가 안 맺는다고, 그 이유를 좀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가 이제 꽃이 열려야만 이제 과일이 열리죠. 꽃이 없으면은,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그냥 이제 나무일 뿐이죠. 과일 나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제 수세가 강할 때는 이제 영양 생식으로만 할래. 생식을 하지 않고 생식 생장을 해서 꽃을 만들고 또 과일 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세가 센 나무들은 그냥 크려고만 해요. 그러면 수세를 세다 안 세다는 우리 나무를 보면은 도장지도 많고, 또 그 나무가 1년에 클 수 있는 나무의 그 길이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컸을 때 수세가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도장지가 많으면 이제 수세가 센 거죠. 그리고 꽃눈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수세가 세서 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분석을 해보고 세력이 세졌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대목 부위를 노출은 어떻게 돼 있는지, 대목 부위는 나무에 따라서 이제 다소 틀립니다만은 여기 이제 대목 부위가 대목 부위를 노출을 이거는 이제 한 뼘 정도 돼 있네요. 한 뼘. 그리고 보통 나무는 이제 20cm, 후지는 20cm. 중생종은 이제 10cm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수세가 센 나무를 이제 수세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목 부위를 노출해야 되는데, 대목 부위를 노출하는 것은 뭐 내년도 5월 달에 가니까 나무가 세니까 내년도에 가서 이렇게 파헤치면 안 돼요. 그 대목에 대한 좀 세력이 좀 약화시키려면은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전에 해야 돼요. 그냥 봄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나무가 대목을 이만큼 노출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겠죠. 느끼게끔 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 5월 달 정도 돼서 나무가 또 자랄 때 대목 부위 노출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이제 덜 자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5월, 4월 달 가서 파헤쳐 봤자 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전에 전년도에 대목 부위를 노출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지 같은 데서 노출시키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렇게 경사가 전대는 긁어내 주면은 비가 오거나 하면 싹 쓸려가죠. 쓸려가서 약간 경사 전대가 제가 생각할 때는 3 내지 한 7도 정도의 경사가 진 곳이 사과 재배에 가장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목 노출할 때도 이렇게 흙을 좀 긁어내면은 쓸려 내려가면 노출이 좀 됩니다. 그래서 수세를 강하게 키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토양에 이제 퇴비보다도 질소질이 굉장히 많게 이제 그런 수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퇴비에 땅에 있는 그 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올해 수세가 셌다면 지금 꽃눈이 없다고 하면은 내년 5월 달에 꽃눈을 만들어서 후년에 과일을 달리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땅 속에 질소질이 굉장히 많다 이러면은 5월 달에 이제 꽃눈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5월 달에 이제 꽃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5월 전에 토양에 질소를 빼내야 되잖아요. 질소를 빼내려면은 황산가리는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리를 줬을 때는 질소 흡수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를 천천히 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량작용을 하는 겁니다. 약한 기량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먹게끔 하는 거죠. 양을 줄여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한 4월 달부터 수세가 센 나무들은 대목 노출시키고 그 주위에 황산가리를 줘서 토양에 있는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5월 말에 이제 유도해요. 꽃눈 만드는 것을 이제 이 나무에서 이제 유도해서 6월, 7월, 8월까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6월, 7월에 만들어지는 꽃눈이 가장 좋은 꽃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월 정도 돼서 황산가리를 토양에 줘서 그 주위변을 뿌리에 있는 그 부위에 황산가리를 줘서 질소 흡수를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상박피가 있어요. 항상 대목 부위 노출 위에, 대목 부위 위에다가 이 껍데기를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1cm도 끊어낼 수 있고, 3mm도 이렇게 끊어내서, 그건 5월 말, 환상박피는 이제 6월 초입니다. 그거는 시기가 중요해요. 지금에 많이 이렇게 끊어내면 나무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물이 올라온 후에 수피를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은 양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양분들끼리 살라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그 생활의 악조건이 되면은 번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꽃눈을 5월 달에 이제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꽃눈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당근이라고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근, 뿌리 끊어주는 겁니다. 뿌리를 이제 이렇게 이 나무의 이 끝부분 정도 이렇게 뿌리가 나왔을 거예요. 이쪽에. 그럼 이쪽에 삽으로 끊어주는가 도구를 이용해서 끊어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대목 부위 밑에를 캐요. 캐가지고, 그 뿌리가 큰 거 있으면 하나를 그냥 끊어내는 거. 그러니까 뿌리 속에, 그 양분들이 꽉 축적되어 있잖아요. 축적되어 있던 이제 봄에 3월 뿌리가 움직이면서 날씨가 풀어지면은, 영양분이 이제 나무로 올라옵니다. 그때 뿌리를 끊어줬으니까 그만큼 양분을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줄어들었잖아요, 양분이.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양이 적으면 나무는 뭡니까? 살기 힘들다고 판단될 거예요. 살기 힘들다고 판단되면 꽃눈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봄에 이 당근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제 봄에 해주면 돼요. 봄에 물이 올라올 때 물을 올라오지 못하게 끊어주면은 그 나무는 수세가 확 떨어진다. 확 떨어지면 꽃눈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꽃눈 만들려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되지만은 그 외에도 꽃눈이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게 과일을 많이 달렸을 때, 우리가 5월 말에 적과를 할 때 5월 말에 적과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해거리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면은 5월 달까지 과일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많이 열려 있으면 그 많이 열려 있는 과일, 그 과일 하나 또 많이 열려 있는 과일 속에 있는 씨앗, 이런 그 작은 과일, 이런 거 합해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베린을 생산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베린을 생산을 해서 이러한 그 결과지 쪽, 요런 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다, 그게. 그 지베린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은 내인도 꽃눈 만드는 것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베린이래요. 그러니까 과일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지베린이 많이 생산돼 가지고 내인도 꽃눈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 말에 꽃눈이 이제 5월 말 6월 초에 꽃눈이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그때 과일이 적게 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적정하게 달려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정도, 6월 초나 5월 말 정도는 한 120%, 만약에 정도 달려는, 만약에 10개를 이 나무에 달다겠다 하면 12개 정도 달려 있다가 2개는 나중에 이제 제일 적은 소가를 떼어나든가 아니면 벌레가 무슨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과일을 떼내면서 해서 이제 적정하게 달리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거리를 예방해야 되는 것은 적과를 5월 30일에 기준해서 떼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세가 세니까 비비풀을 사용해요. 비비풀을 사는 게 수세가 세지 않으면은 이렇게 M9 대목 같은 건 비비풀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무조건 비비풀 사용하는데 보통 이렇게 결과지가 이렇게 한 뼘 정도 되죠. 요 정도 나와 있는 것이 과일이 지금 이 꽃눈이 엄청 잘 됐어요. 지금 엄청 굵잖아요.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꽃눈이 그 비비풀을 치게 되면 나무 자람을 성장을 억제시키잖아요.
억제시키는 대신에 남아있는 과일들은 조금 크는데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양분들이 이 나무 신초 자람을 억제시켜 주니까 글로 갈 것이 못 가니까 과일은 약간 커진다는데 이제 의견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해 주시고 되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무가 과일이 안 달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측지를 이 수평으로 또는 수평 이하로 이렇게 유인을 시켜줘야 돼요. 이 나무들을 유인을 해주면 이게 니콘의 법칙이라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가지가 이런 식으로 뻗어 올라갔을 때는 한 2개, 3개 달린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는 4개 정도 달리고 4, 5개, 이렇게 하면 요 정도 120도 하면은 뭐 5, 6개 달리래요. 꽃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측지를 뭐 결과지들 유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러나 결과지는 저는 유인 안 하는데, 이 측지만 가지고 하면은, 측지만 가지고 이 수평으로 지금 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꽃눈이 지금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도 이렇게 5cm 정도 되고, 이쪽에도 뭐 전부 다 꽃눈이 좋은데, 요걸 이제 겨울 전정할 때 요거 이제 필요 없는 거, 등위 있는 거 제거해 주고, 또 등위 있다 할지라도 그쪽에 그 과일이 결과지가 없으면은 이렇게 유인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 크롭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콘의 법칙, 가지를 수평으로 이제 유인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인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적심이라는 게 있어요. 적심은 끈을 적자래. 끊어주는 거예요. 적심.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가, 이게 측지인데, 이거 측지의 선단이에요. 측지의 선단이기 때문에 꽃눈이 안 만쳐졌는데, 이 결과지가 너무 길게 나가잖아요. 결과지가 긴 게 있어요. 그러면 요 정도 어느 정도 클 때, 요 앞에 그 생장점, 요렇게 끊어주면, 이제 보름 정도, 요렇게 끊어주면은, 적심이, 요렇게 끊어주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나오려면은, 시간이 걸려요. 한 11일 정도, 12일 정도 이렇게 걸려요. 걸리면서 이 안쪽에, 여기에 활성화돼서 안쪽에 눈이 맺히게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꽃눈 만드니까, 꽃눈이 안 만들 때, 이게 너무 세게 결과지들이 길게 나가면은, 나갈 것을 예상하면 이 부위에 보면 요 굵은 게 있어요. 좀 굵어요. 그런 것들은 좀 세력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가요. 세게 나가요. 그렇게 해서 적심으로 마감해서 이 꽃눈을 요 주위에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길면은 눈 4개 놔두고 이렇게 끈을 줄 수 있어요. 끊어주게 되면 눈 4개 중에 하나 세게 나갈 수도 있고, 그 뒤에 끈은 꽃눈이 맺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또 끊어주는 시점이 6월 25일 전이래야 돼요. 그래주면 이제, 6월 25일 전에 하면은 뭐 7월 초에 새로운 여기에 꽃눈이 만들어진다. 결과지도 나오고 꽃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인도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하계전정이에요. 하계전정하는 것은 햇볕이 만들어지는 꽃눈에 햇볕이 수강 상태가 좋아야만이 꽃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눈이 만들어질 때도 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계전정할 때 도장지, 햇볕을 들어가게끔, 약재도 방제도 잘 되게끔 그 상태만 가지고 우리가 도장지를 끊어내고, 아니면 유인, 가지를 이렇게 벌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하면 기존에 눈이 있던 눈들이 더 크게 잘 자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꽃눈이 많이 폈다 할지라도 수분수가 없으면, 수분수가 없어서 수정이 안 되면은 결국은 과일이 만들어지다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홍금하고 아리수예요. 주변에 홍금하고 아리수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수정시켜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인공수분 또 이렇게 해주고, 또 아니면 뒤용벌, 수정하는 벌이 있어요. 한 통에 7만 원대 있는데, 그런 벌들이 와서 수정을 또 사다가 놓으면은, 그것은 이제 50m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한 중턱 정도 놔두면 양쪽으로 그 벌이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가 작년에 이제 한 통을 사다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거의 과일이 전과가 나왔어요. 삐딱 사과가 있기는 있어도 거의 없어요. 뭐 재작년에는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삐딱 사과는 뭡니까? 수정을 이 꽃눈이
꽃이 폈을 때 수정을 고루 다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삐딱사과 없고 정과가 굉장히 많고, 삐딱사과는 거의 없어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제 벌이 이제 수정을 했고, 인공 수정을 저희들도 했고, 그래서 이제 과일이 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착색도 이제 잘 났어요. 그래서 그 착색이 잘 난 것은, 우리가 비료를 잘 이용해야 돼. 비료를 잘 이용해서 착색이 잘 나게 해야 되고, 또 비료도 비료지만은 잎이 살아 있어야 돼요. 지금 잎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지금 살아 있는데, 지금 요게 좀 전에는 이제 누래져 갖고 이제 잎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나머지는 지금 잎들이 지금에 이렇게 얼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이 오지 말아야 돼. 과일이 빨개지려면은 당분이 많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잎에서 당분을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요. 당도가 높아져야만 과일이 또 빨개집니다. 빨간 안토시아닌 색소를 내는 거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무를 건강하게 또 지나치게 영양 생식으로만 하지 않게끔 대목부위라든가 비료 주는 거, 비료는 가급적이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적게 줍니다. 그런데 모든 비료를 자주 주더라도 질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력이 센 나무들은 질소를 주지 말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마그네슘도 안 주고 칼슘도 다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전체를 비료를 안 주는데, 그거는 잘못됐다. 과일을 맛있게 달게 만들려면 마그네슘을 줘야 당도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료에 대해서 좀 이해 좀 하시고 맛있게 만들어진다. 그 개인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저는 이제 원칙을 하게 있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색깔도 색깔이지만은 맛이 좋고, 또 나중에 과일이 이제 아삭한데 전분이나 당 분해를, 과일 속에 있는 분해를 더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인산을 더 쳐주면 돼요. 인산가리, 인산칼슘. 그래서 인산을 더 많이 주기면 더 아삭한 것보다는 더 안에 있는 당분들이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또 그것을 좀 너무 많이 치면 너무 또 좀 약화될 수 있어요. 맛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정도 인산가리 정도 쳐요. 한번. 그렇게 해서 이제 과일 만드는데, 이렇게 먹어보고 그 맛, 과즙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인산을 치는 것을 얼마큼 더 한 번 더 칠 거냐, 적게 칠 거냐, 또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과일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밀증상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꿀을 들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칼슘을 많이 치고 이 고지대는 날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꿀이 만들어집니다. 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날씨차 이런 것들을 조려해서 조기에 수확하면 또 안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빨리 착색을 내기 위해서는 고지대가 더 빨리 익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색깔 내는데 더 저온이 더 많거든. 그래서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지금에 수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28일 날 했으니까 벌써 오늘 13일이니까 한 15일, 14일이네요, 오늘. 그러니까 거의 한 17일 정도 전이에요, 전. 그래, 거의 사과를 다 거의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